네, 안녕하세요. 2021년 대전 시립미술관 특별전 트라우마 15분과 연계한 아티스트 토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번 전시 참여해주신 이동욱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동욱입니다. 네, 선생님 또 설치 때 뵙고 이렇게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동안 선생님의 많은 팬분들과 또 새롭게 작품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간단하게 전시 참여 소감? 네,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자랐는데 사실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전시한 것도 되게 기뻤고요. 저희 대전에서 전시를 한 것도 너무 기뻤고, 또 이번 트라우마 전에 참여하신 다른 작가분들이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작가분들이고 전시도 너무 좋아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시를 했어요. 네. 네, 이동욱 작가님은 이번 전시에서 팻걸, 팬더 굴소스, 버츠비, 이금기 굴소스 네 가지 작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과 사회라는 필연적인 두 관계 속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어떤 소외, 균형, 그리고 고립이나 욕망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굉장히 사실적인 형태와 색, 그리고 표면의 느낌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단절된 인간이 존재하는 세계를 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전시장에서도 이게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좀 아기자기하고 예쁜 면들도 있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이면의 메시지를 많은 분들께서 감동을 받고 계세요. 그래도 오늘 조금 더 작품 디테일을 한번 선생님 작품 사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하면 제가 파일을 틀어드릴까요? 어떤 게 네네, 그렇게 편하세요? 해 주셔도 될까요? 네. 이번에 저는 총 4 개의 작품이 전시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이 작품은 팻걸이라는 작품이고, 다른 3 개의 작품과는 조금 구별되게 음 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형태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작업이고요. 음 시기적으로도 조금 다른 작품들보다는 조금 나중에 만들어진 작업이고, 그전의 작업들이 어떤 사물과 인간을 결합하는 작업이라면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이 그냥 인간 인체만을 가지고 작업을 한 작업이고, 인간의 욕망이나 아니면 강박관념, 피해의식,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의상을 사용을 했고, 저는 어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의상이 갖는 역할이 보호하는 역할, 그거 외에도 되게 많은 걸 내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던 시기에 만들어진 작업이에요. 그래서 음 뭐 사실 뚱뚱하다, 살쪘다는 거는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어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부끄러워한다는 표현보다는 스스로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또 화려한 드레스 그런 거는 또 누군가 이렇게 멋진 옷, 그런 거는 누군가 이렇게 성공을 상징하기도 하고, 누군가 이렇게 환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뭔가 추구하고 하는 그런 형태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상반되는 두 개를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보여준 작업이고, 또 그거 외에도 좀 저는 이렇게 사람의 피부 아니면 인체 좀 그 살의 느낌을 보면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들거든요. 어쩔 때는 그게 너무 애틋하게 보일 때도 있고, 반대로 그게 쪼끔 너무 어 뭐 거부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뭐 다양한 정서가 저한테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의 느낌을 최대한 강조해서 관객들한테도 그거를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좀 경험하게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작업입니다. 이거 작업을 이제 저희가 사실 이 트라우마란 전시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트라우마라는 이름이 참 너무 거창하지만 나름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라던가 뭐 본인이 마음에 좀 고민이나 상처같이 생긴 것들을 각각의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자고 시작된 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먼저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보편성을 가지려면 내가 어떤지를 먼저 생각하면 사실 저는 이렇게 과체중은 아닌데도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고 살이 찌는 것, 체중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게 됐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개선해야 된다는 사람들 의견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왜 저희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사파 같은 것 중에 굉장히 마른 여자가 거울을 보면 자기가 혼자 되게 뚱뚱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관람객들이 오셔서 이 조각상의 발 부분에도 집중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맨발인데 하이를 신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편하게 서 있는 네, 모습? 네. 네. 그 부분도 선생님 좀 의도하셨거나 그 부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음,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분명 불편해하는데 뭐 하이힐을 신으면 불편해하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만 그거를 감수하고도 신발을 신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되게 '불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반대로 그 하이힐을 신는 인체의 모습은 '아 되게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 부분에서도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정해진 뭐 그 체형의 뭐 기준 뭐 그런 거를 나도 모르게 만드는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음. 생각이 돼서 근데 정말 하이힐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멋진 소품이다라는 생각 하나랑 '아 불편하겠다. 저것도 어떻게 보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뭐 제약 같은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두 가지가 다 공존하기 때문에 뭐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다음 작품 또 볼까요? 네. 버츠비라는 작품이고 뭐 버츠비라는 그 화장품 종류인데 뭐 화장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 로션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종류인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2016년 이 작품이긴 하지만 이 시리즈를 시작한 거는 어 조금 더 일찍인 뭐 한 2013년 2013 년이 아니구나. 2005년 6년 아마 그 시기에 시작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때 작업을 다시 재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 이유 중에는 뭐 제가 이 버치비라는 캔을 이 시기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잠깐 멈췄던 이 작업을 뭐 요즘 시대에 나오는 사물을 가지고 다시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진 작업이고요. 네. 작은 뭐 크기로는 한 요만한 캔 안에 그 겉에 포장지의 이미지와 똑같은 인물이 하나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살 때 저는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이 안에는 사실 그냥 로션 뭐 로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왁스 뭐 그러니까 꿀벌 왁스 같은 게 들어있는 제품인데 사실 겉 표지에는 그런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미지는 어쩌면 이 안에 이 겉에 포장의 이 이미지가 아닐까. 아니면 또 반대로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에 속아서 무언가를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작업이에요. 음. 또 이어서 두 작품 볼까요? 아마 앞으로 보여줄 두 작품은 약간 비슷한 성격의 작업일 거예요. 그죠? 펜더굴소스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팬더 굴소스인데 사실은 안에 뜯어보면 그냥 까만 굴소스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겉에 이미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까만 굴소스의 이미지가 그냥 팬더 이미지만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캔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미지는 안에 이런 팬더가 아닐까. 물론 뭐
그랬을 경우에 좀 이제 흉측한 이미지가 나올 수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되게 귀엽게 완성을 할 수도 있었고 좀 이렇게 흉측하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좀 저는 좀 섬뜩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좀 이런 이미지로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귀여운 팬더 곰인형이 하나 되게 귀엽게 앉아 있어도 될 작업이었고 이때 정서로는 좀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둡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완성이 된 작업이고 기존에 있는 곰 인형 팬더 이 사이즈가 맞을 것 같은 팬더 인형들을 좀 모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아껴서 모았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막 기름에 집어넣는 게 솔직히 조금 쉽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뭐 지금 구할 수도 없는 인형들이라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작품이 나와서 뭐 잘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 팬더글 소스는 현장에서 이렇게 콩기름 같은 거 부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전시 끝나면 팬더들은 어떻게 보관하세요? 이제 기름은 빼고 최대한 이제 공기에 접착이 안 되게 이제 밀봉해서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시 때는 다시 기름을 넣고 좀 묻은 부분은 세척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음의 작품은 이금기 굴소스입니다. 근데 뭐 팬더 굴소스랑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작업이고 이게 뭐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굴소스가 두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오히려 더 이제 대중적인 이미지는 이 이미지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 사실은 이 캔의 모양이 너무 좋아서 너무 이렇게 캔인데 사실 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까만 굴소스 들어있는 이미지인데 밖에 이미지는 너무 그 배를 타고 엄마랑 아이로 보이는 두 이제 가족이 너무 밝게 이제 굴을 채취하고 있는 이 그림이 저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 캔 디자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디자인을 이렇게 좀 찬양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그걸 즐기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어진 작업이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다시 똑같이 재현을 해서 안에 넣는 작업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작업도 시작된 거는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된 작업인데 이제 이 시기에 다시 이 캔을 보니까 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다시 재현작 같이 했던 작업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화면 공유는 마치고 선생님하고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작품에 대해서 각각 이제 의도하신 바나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 전시에서 현장에서 참 재밌었던 게 관람객분들이 그 전시장 내부 텍스트에 의존하는 것보다 나름의 감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앞에 굴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막 이게 우리 상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희생되는 어떤 그런 뒤에 이거를 뭐 꼬집는 작업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전시를 보고 주어진 대로가 아니라 나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참 재미있는데,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그만큼 동시대의 미술 자체가 매체가 워낙 다양해졌고 표현 방식도 다양하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그런 흐름 속에서도 조금 반드시 작업적으로 지키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되게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잘하고 있나 뭐 그런 이제 반성도 계속 많이 하게 되는데 말씀대로 가능하면 이제 제가 나름 프로 작가이기 때문에 동시대 미술의 흐름에 잘 맞아가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맞아간다는 건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 비슷한 어떤 부류의 작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테고 반대로 또 그 흐름에 너무 쓸려가지 않고 유행에 따라가지 않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되게 정답은 모르겠지만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좀 이 정도는 지키지 않으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재밌을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 하나. 제가 어떤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작업을 해야지 그 작업이 진행이 되지, 그냥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작업을 하면 작업이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거울 작업, 또 뭐 그게 저는 작가의 순수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순수성을 잃지 않는 작업을 하려고, 예, 그것만은 좀 지키자. 반대로 이제 어쨌든 프로 작가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변할 건 변하고 뭐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저희 많은 분들이 구글 통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좀 재밌는 질문을 뽑아봤는데 선생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작업의 영감은 주로 어디서 받으시나요? 때로는 작업이 가진 메시지와는 다르게 좀 시각적으로 귀엽고 팬시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의도하시는 부분이신가요? 궁금합니다. 영감은 뭐 이곳저곳에서 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 작업의 시작은 제가 어떤 수집한 사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내용적인 것보다는 그냥 계기는 어떤 사물이 좋아서 가져왔는데 걔가 계속 보고 있으니 얘가 어떻게 좀 고치고 싶다, 아니면 얘에 뭘 추가하고 싶다, 그렇게 시작되는 게 제 경우에는 제일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작업인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뭐 듣는 생각이나 뭐 아니면 또 뭐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취미 활동이 좀 작업의 계기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 작업이 좀 섬뜩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작업들이 있어서, 물론 저는 이제 관객들한테 그런 불쾌함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의도하는 거는 저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나 뭐 좀 애정 같은 게 작업에 되게 중요한 계기니까, 시작점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 작업을 조금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한테 그런 제 불쾌한 감정이 조금 덜 해줄 수 있고, 좀 말씀대로 팬시한 부분들이 있을 때 조금 그런 게 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 취향이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사물들을 모으고 뭐 즐기고 하니까 제 작업도 그런 거에 맞춰서 좀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은 작품 사이즈가 작은 편에 이거는 아마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은 상이하지만 대부분 작품 사이즈가 좀 작은데 작게 제작하신 이유는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선생님 작업이 굉장히 섬세하신데 작업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시는지 궁금하시대요. 평균적으로 점점 짧아지긴 해요. 옛날 이제 처음 했을 때보다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가 있고 좀 능숙해졌으니까. 근데 뭐 평균적으로 따지면 인물 하나 만드는데 뭐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달이 걸리는 인물도 있고, 반대로 정말 정말 기분 좋게 뭐 하루에 끝나는 인물도 있고. 근데 뭐 인물을 만들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뭐 디테일까지 완성하고 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작가님 고향이 대전이시라고 들었는데 대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이신가요? 네, 미술관 저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전 시립미술관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고요. 아무래도 네.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내가 알지 못했던 작가나 아니면 내가 그냥 화면으로 보던 작가를 실제로 보는 경험은 되게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지금 있는 백남준 작가 작품도 처음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보고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정말 농담이 아니라 대전시립미술관이 작가로서는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저희 이제 아마 마지막 질문이자 이번 전시의 주제이기도 하고 공통 질문입니다. 정서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정말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나 누가 뭐 그런 글이나 그런 거보다도 그 정확한 형태가 없는 메시지들이 더 이렇게 잘 전달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글이 더 명확하게 사람을 이렇게 뭐 소통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런 글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뭐 시각 예술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 끝으로 올해 남은 전시 소식과 또 이번 저희 트라우마 전시를 보시러 오실 많은 시민분들, 관람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열심히 작업을 할 거고요. 올해 아무래도 이제 뭐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뭐 침체돼 있는 기분이 안 들진 않지만 뭐 열심히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트라우마 전시를 보러 오실 분들한테는 정말 제가 뭐 정말 다양하고 다양한데 그냥 다양한 작가가 온 게 아니라 정말 전시 구성에 맞는 되게 좋은 작가들의 훌륭한 작가들의 또 훌륭한 작업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만을 봐도 저는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많은 위안과 저는 뭐 흔한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정말 저는 이번 전시에서 많은 위안과 또 희망과 좀 이렇게 활력 같은 걸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올해 또 전시 소식 있으세요? 올해는 지금 강원국제 트리엔날레에 지금 작품이 참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준비 중이에요. 그게 뭐 9월 말에 시작이 되는데 기회가 네, 저희 된다면 전시 끝나면 또 바로 시작되겠네요. 이동욱 작가님의 작업은 대전 시립미술관 만년동 본관 3 전시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15부는 9월 26일까지 진행되고요.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